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미국의 3대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1.45%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2.44%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74%나 급락을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쉬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 하락이 컸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6.39%나 빠지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역시 미국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베팅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만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우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지 못하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면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20% 넘는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좀 무섭죠. 이 정도 시총을 가진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한순간에 이런 폭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죠. 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 전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애플이 도입한 이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으로 인해서 올해 약 12조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광고주들의 이 광고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이 메타의 시총은 2,500억 달러, 하나로 약 300조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시총이 약 440조 원 정도이고, 며칠 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우리나라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16조 원가량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2위와 3위, 4위, 5위를 합치면 약 300조 원가량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날아가 버린 셈이 됩니다. 자, 아무리 미국 시장이라고 하지만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도 하루 동안 시총 손실액 중에서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 증시에 꾸준한 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진과 어두운 미래 전망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오른 주가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언제라도 한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메타가 불을 지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고요. 그런 기업들은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ETF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가 중장기 투자 시에는 더욱더 유효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ETF를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들 수가 있는데요. 1.8%를 넘어서던 국채금리가 잠시 주춤하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의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1.8%를 넘어서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올 들어서 1.8%를 세 번째 터치하는 모습이죠. 조만간 1.8%에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면 또 2%를 돌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 첫 번째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 같고요. 3월 금리 인상 전까지 고점을 서서히 높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 넘게 떨어졌던 나스닥 지수는 현재 선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마존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열리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투자자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이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이익으로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이 순이익이 첫 번째고요. 처음으로 광고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공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주요 수익원인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어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권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실적과 성장성이 담보만 된다면 앞으로도 이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면 실적과 성장성 꼭 기억하시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 외에도 테마별 ETF를 선택하실 때 실적과 성장성은 꼭 체크해보고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은 계속해서 LG엔솔을 매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총 2위, 큰 덩치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반적인 비중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2차전지 ETF는 조만간 리밸런싱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편입이 예상이 되죠. ETF 내에서도 비중 조절을 통한 매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2차전지 관련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16.43% 하락했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15.98%나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죠. 역시 기관의 수요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뒤엉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가오는 9일부터 2차전지 ETF들은 LG화학을 편출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TF 내에 편입이 되고 나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는 2,622억 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에는 1,234억 원의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안정을 찾고 나면 성장성과 실적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섹터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고점 대비 23%나 빠졌죠.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마이너스 구간인 분들도 계실 테고 낮은 금액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점 대비로는 23% 하락을 했지만 지난해 3월 저점 대비로는 여전히 6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도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수급적으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의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매수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자, 손실을 실현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지만 믿고 기다려보면 분명히 다시 플러스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전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인데요. 실적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65억 위안, 하나로 약 3조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조 6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200%나 증가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이 확정이 된다면 말이죠. 자, 2018년 상장 이후로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 같은데요. 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은 3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 탄탄한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이 내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거죠. 지난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탑재량은 80.5GWh로 52.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시장에서 4%의 점유율로 5위에 그쳤는데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이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외 SK온,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확장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시장만큼은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2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멀리, 더 높게 가려고 한 템포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국 시장까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캐펙스 증가에 힘을 쓰고 있죠. 2차 전지 배터리라는 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맞아서 서둘러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CATL 역시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8조 3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했고 생산 능력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중국 내 6개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총 투자액만 525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8조 원가량이 되죠. 자, CATL 역시 국내 배터리 3사 못지않은 투자를 통해서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CATL의 연산 능력은 240GWh 정도였는데 올해는 400GWh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수요 증가로 인한 캐펙스 증가까지 말 그대로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가 있고요. 비록 지금은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잘 이겨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마 전에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를 통해서 세 번째 합작 공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 중에 네 번째 이 배터리 합작 공장 위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티엄셀즈의 4공장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정말 얼마만큼 커지게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수요되는 배터리의 양은 얼만큼 늘어나게 될지 정말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직 1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2, 3, 4공장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제1공장에서 35GWh, 테네시주 제2공장에서 35GWh,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미시간주의 배터리 3공장을 통해서 연산 50GWh까지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4공장까지 합쳐지면 연산 200GWh가 넘는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논의가 오고 가는 것 같고요. 2차전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꾸준히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정말 올해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